여야 대선 후보는 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 일정을 마무리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북주택의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정치권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재명 후보는 이제 오늘 경북 상주, 포항을 차례대로 돌았습니다. 호남 같으면 뭔가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정치적 가치를 얘기할 수 있는데 경북 대구 지역에서는 역시 경제 쪽, 지역 화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울경을 시작으로 충청권, 호남은 이제 전남, 광주, 전북을 나눠서 두 주에 걸쳐서 방문을 했죠.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으로 넘어간 건데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는 것은 일관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사실은 경제를 일으키겠다 이런 이야기, 청년 민생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조금 윤석열 후보와 차별화된 대목은 현장을 구석구석 돌면서 바닥을 훑듯이 저인망식으로 돌면서 즉흥연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또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경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 지역 가서는 듣기 좋은 얘기하고 저 지역 가서는 듣기 좋은 얘기하고 하다 보면 논리 모순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또 윤석열 후보라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과거의 모든 대선 후보들이 그 지역에 맞는, 좋게 보면 맞춤형, 나쁘게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광주에 가서는 이 민주화 운동을 찬양하다가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과거 얘기인데 대구에 가서는 이 대구가 아니었으면 코로나19 때 밀란이 났을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밀란을 또 언급해서 이제 실언이 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대선 후보는 대동소이한데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던 과정에 특히 TK에서는 이 과거의 역대 대통령들을 언급하면서 그것도 TK에서 존경을 받는 혹은 인정받는 주로 보수 대통령들을 언급하면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언급이 됐어요. 다 문제가 많은데 농지개혁 하나는 딱 하나만 고른다면 성과다. 그러니까 성과 중심으로 딱 집었단 말이죠. 이건 분명히 이제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과 연관 지어서 포스코 창업자인 고 박태준 명예회장의 10주기 이제 추도식 거기도 갔습니다. 왜냐하면 박태준 회장 하면은 결국 경북 경제에 어떻게 보면 중심 인물이기도 하고 포항제철의 설립자죠.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하고도 살짝 연결도 잘 되고 그러니까 아마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묘하게 또 중첩되는 대목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박태준 회장 포항제철을 설립하고 아시아 최대 세계에서 굴지의 철강 회사로 일으킨 건 사실이죠. 그때 일본의 차관을 박정희 정권에서 도입했을 때 사실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한일 협정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 차관으로 결국은 포항제철 세우고 경부 고속도로 깔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찬반 논란에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것은 이제 미래를 내다본 해안이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연장선상에 박태준 회장을 놨지만 또 돌이켜보시면 우리가 DJP 연대 얘기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자민련과 손을 잡았을 때 그때 김종필 총재와 함께 박태준 회장이 있었어요. 당시 국무총리 물망에도 올라서 또 이제 이 국민의 정부에서 역할을 한 면도 있습니다. 다만 DJP 연대가 조기에 좀 깨지게 된 게 과거의 전력 때문에 부정축제로 결국은 총리직을 오래 못하고 물러나게 되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집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또 이 어찌 보면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에 다 걸려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 성과도 평가하고 박태준 회장의 성과도 평가하고 이런 행보가 이어진 건 사실입니다. 자, 어딜 가든 아까도 이재명 후보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흑백 딱 이분법으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가르는 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지난 역대 대통령들의 이제 장점이나 성과들을 사실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문재인 정부하고 이제 금을 이제 긋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실까요? 이재명은 문재인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닙니다. 이재명은 이재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방역 잘한다고 칭찬받는데 방역 그거 사실 누가 했어요? 여러분이 했잖아요. 나라가 이거 마스크 하나 사줬습니까? 소독약을 한 개 줬습니까? 무슨 체온계를 하나 줬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 삼저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출마한 게 아니다.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비전과 역량에서도 다르게 평가받는 이재명이 새로운 정부를 만든다면 그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다. 촛불혁명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 정권에 기대한 것이 많을 겁니다. 그 기대치에 다다르지 못한 데 대해서 저희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 책임을 질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네, 흥미롭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촛불 관련 탄핵 관련해서 네. 적폐청산을 이제 과제로 떠안고 시작을 했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적폐청산 계속 이어가면은 네. 지금 TK 지역에서 얘기하기가 조금 난감하죠. 이럴 때는 그냥 새로운 비전. 네. 그러니까 아마 새로운 정부,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이재명 네. 이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핵심 지지층에서는 정말 저렇게 자꾸 갈 거야 뭐 네.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진보 보수의 이분법을 해체하는 중이에요. 해체. 예. 근데 진보 보수의 이분법을 해체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다른데 똑같은 민주당 정권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민주당을 오히려 갈아엎고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스타일로 갈 거다라고 하는 비전을 계속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정권 심판론은 이재명 정부는 시작도 안 했고 예. 이재명 후보일 뿐이니까 뭐 경기도를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성남시를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거니까 예.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자, 심판 대상이 현 정부라면 나는 그래도 선택받을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걸 바꿀 거기 때문에, 새로워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다 하던 이야기인데 오늘 제가 좀 놀란 대목은 네. 이 사실 뭐 국민들이 참여해서 방역 성공한 거 맞죠. 네. K 방역은 우리 국민들의 집단적 참여 때문인 건 맞는데 자, 마스크 한 장 줬느냐, 소독제 예. 하나 줬느냐 이렇게 정부를 거의 야당처럼 치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정부가 백신을 주고 있습니다. 예. 백신은 이제 정부가 예산으로 구매해서 전 국민에게 심지어 불안해하는 분들에게도 맞는 이득이 더 크니까 제발 맞으십시오. 꼭 맞으십시오. 하면서 지금 백신 예산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하는 게 있죠. 예. 근데 그런 대목에 대해서 뭐 하나 준 거 없다. 우리가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야당 같은 얘기가 너무 강하게 나와서 다소 놀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재명 후보는 저렇게 뛰고 있고 이제 그럼 민주당은 뭘 지원할 거냐라고 하는데 네. 이해찬 전 대표가 이제 네. 드디어 등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곽에서 지원 사격을 하는데 한번 좀 네. 들어보시죠. 들어볼까요? 그동안에 이제 그 이재명 지사가 재판도 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말하자면 잘못된 이미지 그게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죠. 저도 처음에는 그 긴가민가 할 정도였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우리처럼 그 말하자면 그 교육받고 살아온 사람들이 좀 미안할 정도로 혼자서 어려운 그 난경을 이렇게 극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참 대단한 그 의지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이분들은 오합지졸이 아니고 오합지왕들입니다. 대선은 후보가 중심이 돼야지 그런 그 지원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선거는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해찬 전 대표가 등판할 때마다 네. 지적되는 문제는 중도 쪽으로 확장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될 뿐이 맞습니다. 아닌데 이게 늘 비판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해찬 전 대표나 예.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나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지난주에 유시민 작가가 예. 등판을 했고요. 정치 얘기 안 한다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대선 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침부터 라디오에 이해찬 전 대표가 등장했습니다. 예. 이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특히 대구 경북에서의 행보, 진보 이념까지 다 버린 것처럼 보이면서 예. 과거 보수 대통령들의 성과를 주로 찝어서 이제
뭐랄까요? 칭찬한 것, 내세운 것 이런 부분들의 연장선상에서 조금 전에 앵커께서 정리하실 때 자, 이래가지고 문제는 주요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이 불안해하지 않겠느냐. 자, 이재명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동안은 강한 사이다가 진보적인 목소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경제 성장 얘기하면서 경제 대통령, 탈이념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이재명인가 할 수 있는 것을 유시민, 이해찬 같은 인물이 잡는 거죠. 아하. 말씀하신 대로 외연 확장 안 되는 인물들이에요. 예. 하지만 강성 지지층들은 또 공고한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을 믿고 이재명은 대단한 사람이고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과거에 몰랐는데 최근에 알았는데 너무나 큰 불행을 딛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내 마음이 미안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중도와 보수층에는 별 의미 없는 메시지인데 오히려 조금 불안해할 수 있는 전통적 지지층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막 질러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문 대통령한테 반기를 드나? 아니면은 심상정 후보 얘기처럼 왜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있느냐? 이런 비판을 내부에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좌장들이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마침 이때 지난주 오늘 지금 유시민, 이해찬이 등장한 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쪽도 봐야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제 행보를 좀 살펴봐야겠는데 오늘은 보니까 강북구의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이쪽을 돌아봤습니다. 역시 민생을 위한 후보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그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픈 부분 부동산도 한번 건드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보시죠.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적정 물량이 계속 시장에 들어와서 또 새로운 주택을 그 수요로 하는 그런 분들의 또 그 수요를 충족하고 이렇게 해서 원활한 그 수요 공급의 그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가격으로 예측 가능한 그 가격으로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과거 정부에서 계획해왔던 그 뉴타운 계획도 전부 해제하고 이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줘가지고 이런 오늘날의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 또 이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고 과거 기조를 그대로 답습을 해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피면은 뭐 이런 현재와 같은 26번의 그 제도를 통해서도 해답이 안 나오는 그런 현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일단 부동산 특히 주택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정책 실패했다. 그렇죠. 이게 사과하라 뭐냐 도대체. 대통령이 사과하라.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예전 같은 코로나 방역이 뭐 상당히 문재인 정부의 치적이지만 지금은 이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있죠. 딱 짚어내는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은 잘 될 때도 실패라고 비판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어렵죠, 사실은. 의료진, 의료 대응 병상 문제, 그리고 일일 확진자 문제,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뭐 실패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어요, 야당 입장에서. 잘 될 때도 비판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비판하는 게 오히려 돋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여당 입장에서 야당이 언제 한번 협조한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지금 윤 후보가 정부 비판하는 거 좋아요. 코로나 실패했다 사과하라. 그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주면 좋으냐면 청소년들이 백신을 맞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해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백신을 무상으로 국민들에게 뿌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린 이 자녀들에게는 좀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해외는 지금 5세 영유아까지도 맞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12세에서 15세가 지금 문제인데 이럴 때 윤 후보가 자,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다면 방역을 거두는 역할이 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부동산은 명백하게 각이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6번의 정책을 냈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은 실패다. 이건 지금 많은 또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이제 같이 함께하는 부분이라 아주 선명하게 요거는 딱 각이 쓰는 대목인데 시장 중심으로 가겠다. 근데 저 자리를 보시면 강북인데 강북구 노원에는 또 이준석 대표의 지역구가 있잖아요. 아직은 이제 배지를 못 달았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제 서울시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야당 시장으로 들어와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좀 뒤집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자리를 함께 했고 예. 서울시의 이제 새로운 부동산 정책, 정부와는 중앙 정부와는 다르다. 그리고 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 좀 텃밭으로 가꾸고 있는 지역구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오늘 보시면은 굉장히 좀 좋았던 점은 뭐냐 하면 마이크 패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오늘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계속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특징을 보면 정치 얘기, 정권 교체 얘기할 때는 힘있게 임팩트를 그렇죠. 팍팍 주면서 짧게 네. 끊어가는데 전문적인 경제 얘기는 이게 이제 공부를 계속 해야 될 부분이니까 네. 설명이 깁니다. 이건 조심 이래서 조심 저건 얘기하죠. 저렇고 그런데 이제 네. 이재명 후보는 거기서 다른데 네.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계속 공격을 한단 말이죠. 네. 준비가 안 된 후보다라고 그렇죠. 한번 좀 들어보시죠. 네. 예. 침대 축구로 수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는 할 수 있으니까 정권 교체율은 높으니까 이게 그 여론에 그냥 받아서 그냥 가만히 있겠다, 조용히 있고 그냥 나는 그냥 사람들이랑 만나게 다니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후보가 직접 나와서 본인 입으로 인터뷰도 해야 되고요, 날카로운 질문 받고 그다음에 토론도 해야 됩니다. 그게 국민들한테 알 권리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후보가 뭐 달변이라 가지고요, 웬만한 문제 답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사실 당의 입장과 충돌하면 안 되는 지점들이 있어가지고는 우리 후보가 안전하게 답변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말이 네. 일리가 있어요. 뭐 안전하게 가야 될 때는 가는 거죠. 뭐 네. 실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이크를 갖다가 당의 그렇죠. 입장을 설명하시고 넘기는 것도 괜찮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의 차를 앞으로는 좀 줄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돼서도 그럼 기자 간담회를 한다든가 예.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처럼 이제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든가 할 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까? 참모에게. 그래서는 안 되고 대통령이 또 답변해야 할 때가 있고 대통령 후보가 답변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준석 대표 얘기를 보면 우리 후보는 달변가다. 예. 그렇게 눌변이 아니라 달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달변이라 문제다. 뭐냐면 본인의 소신이 강해서 막 말을 하는데 이게 검증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말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뒤에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안전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긴다. 근데 큰 실수를 하면 못 이길 수도 있다. 큰 실수가 뭐냐? 후보의 실수일 거거든요. 그렇겠죠. 후보나 혹은 후보의 뭐 직접 관련된 주변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달변 가면은 말을 하게 놔둬야 하는데 이 대통령 후보인데 문제는 그게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옆에서 수행을 하면서 마이크를 넘겨받는다는 실토를 지금 한 거잖아요. 예. 안전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달변가지만 제가 답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달변인데 불안전한 이야기라면 지금 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컨텐츠를 본인이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네. 민주당은 계속 토론하자 하는데 어디까지 미룰 수 있냐면 이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거는 이제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3번의 토론은 불가피합니다. 예. 근데 그 이상의 토론은 안 한다. 그럼 이런 경우가 딱 한 번 있었거든요. 박근혜 후보 시절에 예. 딱 3번 토론했어요. 근데 1회, 2회는 심지어 이정희 후보가 토론을 주도했다는 평가가 나왔고 사퇴한 이후에 3번째 토론 딱 한 번만 이 2012년 12월 16일에 1대1 토론이 이루어지고 토론 딱 끝났을 때 경찰의 발표가 나옵니다. 예. 댓글은 없다. 뭐 이런 발표가 나온 그 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될 거냐? 박근혜 후보처럼 토론 딱 3번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 윤석열 후보가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돌파할 필요가 있고 저는 지금 정도로 가면 예. 경선에서 토론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도 따돌렸는데 예. 그렇다면 또 이재명 후보와 1대1 토론 못할 바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계속 윤석열 후보만 따라다니면서 도와줄 게 아니라 당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렇습니다. 지역 선거대책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네. 박덕흠 의원을 집어넣었다가 네. 다시 또 뺐어요. 예.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이해충돌 문제로 대표적인 그렇습니다. 비위 국회의원으로 그렇죠. 이제 지목됐던 건데 벌써 이게 3건이 연달아 일어나니까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이게 뭔가 좀 당에 들어가서 이거 신경 좀 써야 될 부분인데 말이죠. 사실은 3건 이상입니다. 보세요. 김성태 전 의원 들어갔다 끝까지. 빠졌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노재승 전 이제 공동선대위원장 정면 돌파한다 그랬다가 오후에 거취 결정했죠. 예. 그 다음에 또 지금 전복민 의원이고.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거기다 또 함익병 씨가 보류됐다 철회됐죠. 그러니까 4건 이상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민주당도 이제 조동현 또 전 선대위원장 사태가 있으니까 예. 서로 인재 영입에서 검증이 안 되고 있는 건 여야가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 빈도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박덕흠 의원은 딱 공격받기 좋은 이 자원을 그렇죠. 왜 이름을 공개하면서 딱 배치했을까? 지금 아까 이해찬 전 대표는 사실은 김종인 대 이해찬 아니야 후보가 더 잘 보여야 되는데 내가 전면에 등판하면 또 언론이 김종인 대 이해찬으로 만들지 않겠는가? 근데 이해찬 전 대표는 이미 상임 고문단이에요.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상당히 자주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에게 직접 자문해주면 되지 내가 마이크로 나설 이유는 없다. 아하.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새를 불리려다 보니까 네. 무리수가 등장하는 것 같거든요. 이건 내부에서 누군가 브레이크를 잡을 필요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예. 혹은 뭐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가 만나서 네. 윤석열 후보하고 머리를 이제 맞대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계속 실수가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예, 최영일 평론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